자, 그러면 모의고사 수업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2020학년도 3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문제 총 8개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 문제인데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찾아야 하는 거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에서 어떻게 찾느냐? 빈칸과 들어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빈칸과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아서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를 풀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빈칸에 들어갈 말과 같은 의미나 또는 역진술이 없어, 반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인 보고 결과를 추론하든 아니면 반대로 결과 보고 원인을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빈칸 문제를 출제할 때 재진술이나 역진술이라는 정답의 근거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매력적인 오답을 마음껏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진술이나 역진술이 없이 단지 원인과 결과관계의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의제기라는 높은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출제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을 쉽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과적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과 마찬가지로 오답은 다 멍멍이 소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다 지우고 남은 걸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다. 자, 그러면 31번 빈칸 추론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네요. 자, remember that blank is always of the essence. 기억하세요. 대이하를 기억하는데 빈칸이 항상 of the essence, 본질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다? 빈칸이구나. 자, of the essence는 그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구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는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필수적인가에 대한 이야기인지 재진술이나 역진술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f an apology is not accepted,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and leave the door open for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reconcile이라는 단어는 이제 화해하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사과가 accept 되지 않으면 accept가 무슨 뜻이었지? 그래. 만약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첫 번째, thank A for B 하면 A에게 B 때문에 고마워하다 이런 뜻이죠. hear out은 끝까지 들어주다, 경청하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leave the door open. 자,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면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고요. 문을 열어둔 채 남겨두는 거죠.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문을 왜 열어두냐 하면 목적. 첫 번째, 만약 그 사람, 즉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하는 순간을 위해서 문을 열어두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했어.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사과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야? 짜증내지 말고, 아, 그래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고, 알겠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마음 바뀌는 경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둔다라는 것은 기회를 남겨둔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봅시다.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does not mean she has fully forgiven you. Be conscious of 하면 무엇을 의식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여기서 that은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지? 자, 대절에서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가 주어에 해당되는 거고 does not mean이 동사 그 다음에 she has fully forgiven you가 목적어인 삼형식 구조를 갖추고 있네요. 그럼 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하는데 어떤 사실? 단지 누군가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 당신의 사과를 받아준 사람이 충분히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알겠어? 그런 경우 있잖아. 마음의 상처는 풀리지 않았지만 상황상 그냥 용서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그럼 진심으로 나를 용서한 거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장. It can take time, maybe a long time, before the injured party can completely let go and fully trust you again.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비인칭 주어죠.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injured party. 무슨 뜻이지? The injured party. 여기서 파티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 또는 당사자란 뜻이에요. 파티라는 단어가 사람들 모여서 뭐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파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일의 당사자란 뜻이 있고 그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일행이나 모임이란 뜻도 있고 그 일행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파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파티. 첫 번째, 당사자란 뜻이 있어. 그래서, 자, the third party 하면 제3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you are the third party 또는 you are a third party 하게 되면 당신은 제3자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낄끼빠빠 하세요. 그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행이나 모임이란 뜻이 있고요.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식당 같은 거 예약할 때 듣기에서 How many parties do you have? 라고 하면 일행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파티, 사교 모임, 이런 뜻이 있고, 또 네 번째, 얘가 정치에서는 또 무슨 뜻이야?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는 정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political party 또는 그냥 party 하면 정당이란 뜻입니다. injured party. 상처 입은 당사자가 첫 번째, 충분히 let go, 떨쳐내고 마음의 상처를. 그 다음 두 번째, 충분히 다시 당신을 trust,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There's little you can do to speed this process up. 이러한 과정, 상처 입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떨쳐내고 충분히 다시 당신을 신뢰하기 전까지 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little, 거의 없습니다. 부정의 뜻이죠. 여섯 번째 문장. If the person is truly important to you, 만약 상처 입은 사람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it is worthwhile to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worthwhile은 가치 있는 이란 뜻이죠. 자, 그 사람에게 간접 목적어 시간과 공간을 직접 목적어 주는 것이 가치 있는데 어떤 시간과 공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다라는 건 필수적이다, 본질적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다시 뭐가 항상 본질이고 핵심이고 필수적일까? 재진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죠.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 뭐가 되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1번 curiosity, 호기심이냐, 2번 independence, 독립심이냐, 3번 patience, 인내심이냐, 4번 creativity, 창의성이냐, 5번 honesty, 정직함이냐? 당연히 patience, 인내심이 되겠죠. 자, 정답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를 푸는 거란다. 알겠지? 자, 그럼 32번 한번 봅시다. 먼저 타겟팅 한번 해봅시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먼저 한번 예상해 본 거예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By 빈칸, advertisers find new outlets that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By 빈칸,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하는 사람들이 찾는다. 새로운 아울렛을. 아울렛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출구란 뜻이에요. 광고주들이 이러이러한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다. 그러면 다시 ing 주어 동사 여기서 ing를 a라고 하고 주어 동사를 b라고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 A 함으로써 B 하게 된다. A가 방법, 즉 원인, B가 목적, 즉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보자.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다시 광고주들이 이러이러한 새로운 출구를 찾는 게 결과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 자, 결과 다시 한번 보면 광고주들이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출구이냐? 광고주들의 목표 고객들에게 도달하는 그런데 어떤 목표 고객들이냐면 광고주들이 otherwise 빈칸하지 않으면 afford 감당할 수 없는 목표 고객에 도달하는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빈칸이라는 방법, 즉 원인을 통해서만이 광고주들이 원래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목표 고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재진술이나 역진술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 Although many small businesses have excellent websites, they typically can't afford aggressive online campaigns. 비록 많은 소기업들이, 작은 사업체들이 뛰어난 웹사이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많은 작은 사업체들은 보통 공격적인 온라인 홍보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 One way to get the word out is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in which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s for free. 정리. 자, 다시. 뭐뭐하는 한 가지 방법은 X이다. 그러면 X가 주어인 one way, 방법과 동격 관계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방법, 즉 원인이 되는 거고 뭐뭐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to 부정사가 목적, 즉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요 X 값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get the word out 하면 자 말이 밖에 나가게 하다 즉 입소문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소문을 내다. 자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소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고 교환이라는 방법 즉 원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광고를 교환해야 돼. 광고를 교환해야 소문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자, 그 광고 교환에서 광고주들은 서로의 웹사이트에 for free, 공짜로 배너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같이 코딱지만한 영어 학원을 자,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 없잖아, 별로. 뭐 메가스터디나 시대인재나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학원이나 교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돈 뿌려가면서 광고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수익을 얻어서 다시 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선생님처럼 코딱지만한 이런 영어학원에서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광고를 교환하는 거야. 그럼 누구랑 교환을 하겠어? 다른 학원과 교환을 하는 거겠지. 같은 과목은 좀 곤란할지라도 다른 과목은 광고를 교환해도 문제가 없잖아. 가령 무슨 수학학원과 그램 영어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광고를 교환한다. 그러면 그 수학학원
뭐 홈페이지나 뭐 홈페이지는 거의 없으니까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에다가 우리 그램 영어 학원 홍보하는 배너를 두고 반대로 우리 그램 영어 블로그에는 그 수학학원 홍보하는 배너를 두고 근데 공짜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company selling beauty products could place its banner on a site that sells women's shoes, and in turn, the shoe company could put a banner on the beauty product site.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한 회사는 사이트에 그 배너를 둘 수가 있는데 어떤 사이트? 여성용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배너를 둘 수 있고 반대로 그 신발 회사는 미용 제품 사이트에 배너를 둘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광고를 서로 교환해서 소문나게 하는 거지. Neither company charges the other. 자, neither 둘 다 아닌 거고요. 부정주어입니다. 부정주어는 전체 부정의 의미로 이해를 한다. 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그 어떤 회사도 서로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They simply exchange ad space. 그 두 회사는 단지 광고 공간을 교환할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in popularity. 광고 교환이 인기를 얻어가는 중입니다. Especially among marketers who do not have much money and who don't have a large sales team. 특히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인데 어떤 마케팅 담당자들? 첫 번째, 돈이 없는. 그다음 두 번째, 큰 이 판매팀을 갖고 있지 못한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시 빈칸. 이렇게 해야 광고주들은 이렇게 안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목표 고객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실 더 볼 필요도 없긴 했는데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광고 교환이다. 근데 돈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짜다. 공짜로 광고 교환을 하는 것이다. 공짜로 광고 교환을 한다라는 의미를 선택지에서 찾으면 되겠다. 1번 trading space 공간을 거래함으로써 여기서 이 공간이라는 건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걸까? 그렇지 인터넷, 웹사이트, 블로그 이런 광고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나머지 getting funded 자금을 받는 거 그 다음 3번 sharing reviews 댓글을 공유하는 거 별표를 막 공유하고 그건 아니죠? 4번 renting factory facilities facilities는 시설이란 뜻이고요. 공장 시설을 임대함으로써 5번 increasing TV commercials 이 TV 상업 광고를 증가시킴으로써 아니 돈이 안 된다니까 이럴 수 있는 게 됐습니까? 네. 자, 정답률 68%니까 아까 31번하고 거의 비슷한 난이도고 그냥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이라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구나. 그래. 자, 7번 문장. Whatever technique is used, the students must know that you 빈칸. 자,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관계대명사 who, 나, whom, 관계대명사 which, 대신 빼고, 관계대명사 what,
뒤에 ever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이걸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마데카솔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합쳐진 거지. 중복해서 막 합쳐졌다. 중복과 결합이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간 거야, 막 그냥. 어, 끼겨 넣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합 관계대명사는 뭐가 그렇게 끼겨 들어갔느냐? 자, 일단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 하나 빠진 문장이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낑겨 들어갔냐면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낑겨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행사인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뒤에 명사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ever라는 전미사가 붙게 되면 복합 관계대명사가 되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끼워 넣은 건데 뭘 끼워 넣은 거냐면 선행사인 명사까지 끼워 넣은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없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그 대명사에다가 본래 대신하는 명사까지 끼워 넣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데카솔보다 복합 마데카솔이 훨씬 더 비싸요. 알겠어? 상처 났을 땐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엄마의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마데카솔 근데 복합 마데카솔은 훨씬 더 비싸요. 알겠지? 자,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는 앞에 뭐가 없어야 된다? 선행사인 명사가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선행사 끼워 넣고 복합 관계대명사에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선행사가 낑겨 들어갔어요. 복합관계대명사에는. 그러면 얘는 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복합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낑겨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다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부사절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선행사 하나 끼워 넣으니까 갑자기 역할이 막 다른 걸로 늘어났네. 자,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죠? 다른 문장을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수식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가 다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 경우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다시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가 다른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경우에는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란다. 그러면 whoever나 whomever는 누구든지, whichever 어떤 것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명사절로 쓰일 때는 당연히 의미가 중요하지만, 즉 꼭 해석을 해야 하지만 부사절로 쓰일 때는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고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의미가 덧붙여져서 자,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 해석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근데 뭐 무조건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굳이 길고 복잡할 때는 거기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절로 쓰였을 때 무조건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나오면 아 부사절로 쓰였네 해석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진짜? 음. 자, 그러면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질문. 여기 whatever technique is used. 자, 복합한 게 형용사긴 한데, 테크닉이라는 명사까지 한 덩어리라서,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복합한 게 형용사절이 명사절로 쓰인 건지 아니면 부사절로 쓰인 건지 일단 판단해 보세요. 그거? 그거 뭐라고 있는 거야? 형용사 접근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엄한 소리를 해. 복합관계 대명사잖아. 엄밀하게 말하면 복합관계 형용사긴 한데 복합관계 형용사는 특별한 건 아니고 whichever 다음에 명사가 따라붙거나 whatever 다음에 명사가 따라붙는 경우이긴 해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거 복합관계 대명사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명사절로 쓰인 거야, 부사절로 쓰인 거야. 이걸 판단하라는데 무슨 형용사절로 쓰인 것 같아요라는 말도 안 되는 진짜 허무한 얘기를 하냐? 부사절로 쓰인 거 맞아? 맞아? 확실해? The students가 동사고, 아니 주어고, must know가 동사고, 대절 이하가 목적어인. 자, 삼형식 문장에서 삼형식 문장은 whatever technique is used.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뭘로 쓰인 거야? 부사절로 쓰인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무슨 기법이 사용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 무슨 기법이 사용되든지 상관없이 학생들은 자, 여기서 must는 의무의 뜻이 아니라 강한 추측의 의미죠. that 이하를 알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당신이 빈칸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 당신이 뭔가 테크닉을 여러 가지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 당신이 이런 테크닉을 쓰고 저런 테크닉을 쓰고 이런 테크닉을 쓰고 있는데 그거 다 상관없이 당신이 무슨 테크닉을 쓰든지 간에 학생들은 당신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즉, 이런 테크닉 뭘 쓰는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답의 근거가 앞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뒤에 있겠네. 그지? 맞잖아. 앞에서는 당신이 무슨 테크닉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열됐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한번 봅시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첫 번째 문장.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자, come from 하면 주어가 어디에서 나타나다 이런 뜻이니까 얘가 결과, 얘가 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아, 이 글에서 필자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뭐, 구체적으로. 학생이라고? 학생을 이시라고 받는다고? 자, 첫 번째 문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시대명사고요. 동기부여의 원천, 원인.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 존중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학생에게 주는 존중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랬을 때,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 자식아? 가 아니라, 그래, 이거 어려워. 이게 리스펙트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학생이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선생님, 뭐, 너무 진짜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my classroom door. 두 번째, 동기부여의 원인은 내가 교실 문에서 주는 매일매일의 인사일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 교실 문에서 여러분 안녕 이러면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필자의 말입니다. 필자의 말. 그다음 the un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a student. divide 나누다. undivided 하면 나뉘지 않은 즉 자, 집중하는 이런 뜻이지. 자, 집중하는 주의, 관심이 동기부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다음 네 번째, a pat on the shoulder, 어깨를 두드리는 거.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겠지? 공부가 잘 되었건 잘 되지 않았건 간에 상관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게 동기부여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 그다음 unaccepting smile 그냥 다 받아준다라는 미소, 선생님의 미소가 학생 입장에서 동기부여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or simply I love you when it is most needed. 그 말이 가장 필요할 때 그냥 사랑해. 선생님이 학생 보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동기부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 선생님이 다 하는 거잖아, 그치? 왜 시간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선생님이 사랑해 많이 하잖아. 응?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고민했던 건 아니지? 자, 세 번째 문장. 그래서 선생님도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너의 어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다 쓰고 있단 말이야. 자, 세 번째 문장. It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여기서 이 또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의 한 가지 원인, 방법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asking은 동명사 보호로 봐야 됩니다. 뭐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일곱 번째, 또는 동기부여의 방법이 단지 집에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즉 집안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장. For one student considering dropping out of school, 학교를 drop out.
그만두고자 생각하고 있던 한 학생에게 누가 생각난다.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 그래서 중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 있어요. 중졸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 있어요. 네. 굉장히 똘똘하고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중학교를 그만두고 중학교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그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학생인데. 자, 다시 학교를 그만두고자 생각하는 한 학생에게 It was a note from me. 자, 그 동기부여의 근거는 필자, 선생님으로부터의 쪽지 한 통이었는데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saying that he made my day when I saw him in school. absence는 결석이거든요. 그 학생의 빈번한 결석 중 한 번 이후에 계속 결석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에 왔더니 선생님이 쪽지 한 통을 줬던 거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쪽지냐면 그 녀석이 필자인 선생님이 그를 학교에서 보았을 때 필자인 선생님의 하루를 만들었다. 즉, 하루 되게 기분이 좋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쪽지 한 통이 그 학생의 동기부여가 됐던 거지. He came to me with a note with tears in his eyes and thanked me. 그 녀석이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그 쪽지와 함께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He will graduate this year.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올해 졸업을 하게 될 거예요. 하면서 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뭐예요? 무슨 테크닉을 써야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열한 거네, 그치? 정답의 근거는 앞에 없었어. 자, 무슨 테크닉을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that 이하를 알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빈칸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봅시다.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여기서 must는 의무의 뜻이고요. genuine은 무슨 뜻입니까? 진심인, 그렇지. 진정한 이런 뜻이지. 하지만 그 관심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The students can't be fooled. 자, 여기서 can't는 추측의 의미로 이해를 해서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학생들이 속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관심은 진심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당신이 무슨 테크닉을 쓰든지 간에 학생들은 that 이하를 알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당신이 뭐라는 거야? 그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관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 지금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하는 학생에게 쪽지 한 통을 그냥 선생님이 쓴다고 해서 그 학생이 갑자기 동기부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알겠어? 그럴 것 같으면 그 쪽지 만장도 쓰지. 사랑해 이렇게 얘기 수만 번도 하지. 근데 말로는 사랑해 하는데 진심이 안 담겨져 있다. 사짜 느낌 난다. 그러면 학생이 그걸 들으면서 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학생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몇 번이지? 1번 care about them. 여기서 them은 학생들이고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신경을 쓴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2번 자, 선생님이 말을 지킨다. 다음에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피자 쏠게? 그래 놓고서는 시험 잘 보고 나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못 봤어. 피자 안 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differ from them. 이건 무슨 뜻이죠? 학생들이 그들과는 다르다. 선생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너는 선생님, 아니, 너는, 나는 학생이고 너는 선생님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아니. 4번. Evaluate their performance. 선생님의 성과를 학생들이 평가한다. 잘하나 못하나 학생들이 본다. 5번.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부모님과 소통한다.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엄마. 학원을 바꿔줘. 네, 답은 1번. 정답률 높지 않았죠? 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아니, 아니다. 타겟팅. As they say. 자, 뜬금없이 그냥 they 나오면, 그 앞에서 나온, 복수명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they가 그냥 people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빈칸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 중심 내용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의견이 무엇인지 아니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 봐봐.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글의 대상을 찾아야 된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 주고 원인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그 다음에 33번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이야기한 테크닉 말고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뭐가 있었어요? 정답의 근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34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통 문장 전체잖아. 그러면 이건 중심 내용 전체를 파악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란 이야기야. 그럼 중심 내용에 대한 재진수를 찾아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근거를 보고 중심 내용을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알겠죠? 다음 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Say you normally go to a park to walk or work out. 자, 가령 당신이 늘 공원에 가는 것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공원에 왜 가냐면 산책하거나 workout, 운동하기 위해서 당신이 늘 공원에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장. Maybe today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그런데 오늘은 어쩌면 당신이 다른 공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Why? Well, who knows? 왜 다른 공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혹시 누가 알겠는가? Maybe it's because you need the connection to the different energies in the other part. 다른 공원에서 다른 에너지에 대해 연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늘 뭔가 산책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가던 공원만 가면 갔던 것만 보고 또 보고 그럴 거 아니야.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다른 공원에 가라.
다섯 번째 문장. Maybe you will run into people there that you've never met before.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어쩌면 당신은 그곳에서, 다른 공원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 당신이 전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You could make a new best friend simply by visiting a different park. 다른 공원에 방문함으로써 원인, 당신은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를 사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아,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찾아야 뭔가 새로운 기회나 인물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지? 7번 문장 보겠습니다. You never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자, 정리해 봅시다. A until B 하면 B 할 때까지 A 하다라는 뜻이니까 A가 먼저고 B가 나중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다는,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진 거니까 선후관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not이나 never, A until B 하면 당연히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게 되겠죠?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란 이야기는 결국 자, B 해야만 A 하게 되는 거지.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알겠어? B 해야만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이렇게 해야만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밖으로 나와야만 무슨 훌륭한 일들이 당신에게 벌어질지 알게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8번 문장 봅시다. If you a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 and you a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e same old energy, then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on your path. 원인, 결과,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 당신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부정적 결과니까 이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죠. 당신이 편안한 이런 안락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그 똑같은 옛날 기운으로 당신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번, 8번 문장 같은 의미인 거지. 9번 문장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원인, 결과. 당신 자신이 다른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you are awakening yourself on a spiritual level. 당신은 정신적 수준에서 당신 자신을 자, 일깨우고 있는 것이며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당신에게 이로움을 주게 될 무언가를 하도록 당신 자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가 긍정적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에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추구해 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겠네. 자, 다시 7번 문장, 8번 문장, 9번 문장. 자, 이걸 일반화시켜서 선택지를 살펴보면 1번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스파이스는 양념이고 다양성이 인생의 양념이다라는 의미는 인생이 즐거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판타시 환상은 현실의 거울이다. 환상은 현실에 비추어 보면 환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환상에 관한 이야기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걸 가르친다. 성공하려면 성공만 해서는 안 되고 실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게으름은 발명의 어머니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 어, 게으름이 엄마야. 발명이 자식이야. 게을러야, 그렇지. 발명이 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 5번. 갈등은 관계를 강화시킨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갈등이 필요하다. 자, 인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5번, 36번. 원래는 36번, 37번인데 요때 2020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만 이상하게 35번이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 39번으로 배치를 했어요. 원래 이거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수능을 그대로 연습하기 위한 목적인데 수능에서 판과원에서 한 번도 그렇게 35번을 순서 문제로 39번을 무관한 문장으로 낸 적이 없는데 교육청 따위가 감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고 욕 패대기를 얻어먹고 다시는 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자 36번 원래 36번부터 37번까지는 순서 정학인데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정보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에요. 정보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연결사. 연결사를 보면, 아, 정보의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시어나 대명사. 지시어나 대명사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해야 정보의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제시문 봅시다.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아이고. 자, disclosure, disclose의 명사죠. disclose는 close의 반대말이야. close는 문을 닫다. disclose는 문을 열다, 공개하다라는 뜻이고, disclosure, 공개라는 뜻이지.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자, 이제 ABC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A1 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자, 연결사가 나왔어. 즉, 시그널이 나온 거야.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반면에 이런 뜻이거든. 즉, 대조하는 거야, 대조. Japanese tend to do little disclosing about themselves to others,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to the few people with whom they are very close.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자신에 대해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외하고 일본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자신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앞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공개 많이 하는, 그렇지. 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 얘기는 연결고리가 없다. 제시문하고 연결고리가 없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B1 보겠습니다.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겠지. Tend to be high disclosures, even showing a willingness는 자발성이라는 뜻이고요.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strangers, 본인 자신에 관한 정보를 낯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자발성까지 보이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단히 공개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인은 공개를 많이 하는. 그러면 A, B 선호 관계는 정해졌지? B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C가 가장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B와 A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2 보겠습니다. This may explain why 다음에는 항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왜 미국 사람들이 이러이러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공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 Americans seem particularly easy to meet and are good at cocktail party conversation. 미국 사람들은 특히나 만나기에 쉽고 칵테일 파티 대화를 잘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이름, 나이, 직업, 사는 주소, 뭐 가족 관계, 홍이야 파치야 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만나기 쉽겠어. 대화를 처음 만나서 하더라도 술술술 할 수 있겠지, 그지? 다시 A 보면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해요. A2, in general, Asians do not reach out to strangers.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공개를 잘 안 해요. 자, C1 보겠습니다. They do, however. 자, 시그널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서 do는 동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서로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여줍니다. Since they view harmony as essential to relationship improvement. 여기서 since는 because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왜냐하면 그들은 조화를 관계 개선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는 미국 놈이에요? 아니면 일본 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봐야 되겠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시아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C는 당연히 A 다음에 나와야 되겠네. B, A, C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겠지. 정답률 68%.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요. B, A, C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겠지? 36번 보겠습니다. A god called Moini was defeated by a rival god called Dromediner in a terrible battle up in the stars. 신화 이야기네. 모인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자, 경쟁신, 드로메르디너라고 불리우는 경쟁신에 의해서 디피트 당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누가 이긴 거예요? 드로메르디너라는 경쟁신이 이긴 거지. 자, 모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신이 드로메르디너라고 불리우는 한 경쟁신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졌어요. 아주 심각한 전투에서 저별 위에서 두 번째 경쟁. 그럼 이건 논리는 아니야. 알겠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뭐 인과관계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43, 44, 45번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옛날 이야기니까. 기승전결, 대상, 내용 일치, 불일치, 그것만 따지면 되니까. 43, 44, 45번 이런 건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문이 이렇게 스토리 기반이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면 안 돼.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장. 모인이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Tasmania to die. 모인이가 저 별에서 떨어져서 타스메니아로 가서 죽었어요. 까! 이렇게 죽은 거야. 자, A1. He took pity on the people, gave them bendable knees, and cut off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s so they could all sit down at least. 그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들의 불편한 칸가루 꼬리를 잘라냈습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앉을 수 있도록. 여기 키는 모인이 아니잖아. 네. 모인으로 매칭시킬 수가 없잖아, 지금. 응. 그지? 자, B1 보겠습니다. Then he died.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죽었습니다. 장난해?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C로 가야지. Before he died. 그런데 죽기 전에 he wanted to give a last blessing to his final resting place. 그는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에 마지막 축복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So he decided to create humans. 아, 그래서 모인이는 죽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자, 경우의 수는 CAB냐 아니면 CBA냐 둘 중 하나지? But he was in such a hurry knowing he was dying that he forgot to give them knees. 자, such 명사 that 주어 동사는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원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는 모인이는 너무나 서두르다 보니까 자신이 죽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는 forgot 잊어버렸어요. 자, to give는 앞으로 할 일을 잊어버린 거야. 예전에 했던 걸 잊어버린 거야. 그렇지. them은 누굴 가리키죠? humans지, humans, 인간이지. 간접 목적어, needs, 직접 목적어. 하지만 모인이 신이 자신이 죽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릎을 줘야 할 것을 잊어버린 거지. 무릎을 안 줬어.
And he absent-mindedly, absent 하면 결석한 부재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채로 이런 걸 우리는 멍하니라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Gave them big tails like kangaroos. 인간에게 칸가루와 같은 커다란 꼬리를 주었습니다. Which meant 그것의 의미는 they couldn't sit down. 인간이 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A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C 다음. B로 가야지, 당연히. 왜냐하면 C에서는 A1의 he,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무릎을 주고 칸가루 꼬리를 잘라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B가 나오고 A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칸가루 꼬리를 갖고 있는 거. 무릎도 없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고 빌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드로메르 디너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타스메니아로 내려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타스메니아로 왔어요. 그래서 드로메르 디너 신이 어떻게 불쌍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막 꼬리를 잘라주고 무릎도 주고 마침내 앉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이후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게. 이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 시간 부족. 그럼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음, 그 모르는 문제,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뒤에 쉬운 문제, 이런 쉬운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찍고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지. 알겠지? 앞에서 뭔가 좀 어렵다, 모르겠다 싶으면 체크하고 꼭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CBA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삽입 문제, 문장 위치 구하는 걸 풀 텐데, 얘도 결국에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관건인데, 순서 문제와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뭐냐면, 단절고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자, 여기 어떤 문장 하나를 또 내놓고,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이거 묻는 거잖아, 그지? 역추적하는 거야. 있던 걸 빼놓고 이거 어디에 끼워야 돼? 역추적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던 게 빠져 있으니까, 여기 앞에 문장하고, 여기 뒤에 문장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겠지.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단절고리가 있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절고리를 파악하셔야 돼. 그럼 단절고리에 해당되는 거 뭐냐?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연결선. 두 번째, 지시어나 대명사. 연결선 없는데 글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뒤에 나온 지시어나 대명사가 앞에서 매칭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이게 단절고리인 거 알겠지? 자, 그러면 37번 봅시다. In the US, 미국에서는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nd its passing. 자, so 원인 태 결과 너무나 무모해서 그래서 무모하다. 메타포는 비유라는 뜻이죠.
미국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너무나 많은 비유가 있다 보니, 원인. 그래서 we think of time as a thing.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That is, 즉, the weekend is almost gone. 주말이 거의 다 갔군. Or I haven't got the time.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와 같은 그런 시간 관련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미국에서는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런 수많은 비유가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시간을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겠어?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시간에 대해 뭐라고 생각한다?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주말이 다 갔다든지 시간이 별로 없다든지 그런 말을 안 한다라는 거겠네. 그지?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자, refer to ASB 구동사. 이거 A를 B라고 부르다. call A, B하고 같은 의미죠. 부동사, 즉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의미하는 경우 수동태로 전환될 때 한 덩어리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A가 주어 자리로 나갈 때, 대상이 주어 자리로 나갈 때 수동태로 전환되면 다 써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A가 B라고 불리다 이런 뜻이고. 어떤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냐면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The Amondawa tribe living in Brazil does not have a concept of time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몬다와 부족은 측정되거나 계산될 수 없는, 계산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Rather, 오히려 앞에 부정, 뒤에 긍정, 의미는 동일. 자,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고 they live in a world of serial events. serial 하면 연속적인 이런 뜻이죠. 아몬다와 부족 사람들은 연속적인 사건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사건을 시간 속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늘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미국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뿌리를 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연속적인 사건의 세상에 산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제 사냥에 실패했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냥이 실패했다. 나 배고프다. 그것만 지금 존재하는 거지. 내일은 꼭 성공해야 돼. 그런 것도 없어.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연구원들은 또한 그 어떤 누구도 나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너 몇 살이야? 몇 살이 뭐예요? 모임도? 그런 거지. 대신에, 자, 얘도 뭐예요? 앞에 부정, 뒤에 긍정, 대조적 재진술이죠. 의미는 동일하니까. 나이가 없는 대신에 they changed their names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자신의 사회 내에서 삶의 단계와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So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 sibling은 형제 자매란 뜻이죠. And take on a new one.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갓난 형제 자매에게 포기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웅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몇 년 후에 동생이 태어났네? 그러면 지웅이라는 이름을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지엉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지. 알겠어? 자, 여섯 번째 문장. We think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but they aren't. 우리는 그러한 statements, 말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말은 매칭이 안 되는데? 그잖아. 아, 무슨 말?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영아? 어, 오늘 또 이제 지영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8번 마지막 살펴보고요. 아,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이거 답안지랑 줄 테니까, 아니야, 답안지 말고, 이거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풀어. 알겠지? 듣기 파일도 보내줄 테니까, 듣기 파일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딱 70분 동안 풀고, 알겠어? 그 다음에, 어, 카톡으로 1번부터 해가지고 답 마킹해서 주세요. 이거? 어? 아니야, 아니. 답안지를 줄 테니까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았지? 그러면 몇 번 문제 틀렸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줄게. 자, 38번 보겠습니다. Of course, within cultures, individual attitudes can vary dramatically. 물론, 문화 내에서 개인적인 태도가 엄청나게 극적으로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화 내에서 개별적인 개인의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문화 내에서 개인적 태도가 차이가 있다란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겠지? 자, 이건 연결사가 없죠. 앞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 자연 세계는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풍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하는 상징 중 많은 것은 자연 세계에서 빌려온 것이다. 두 번째 문장. Plants and animals are central to mythology, dance, song, poetry, rituals, festivals, and holidays around the world. 식물과 동물들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Art and Literature에서 사용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겠지. 신화, 춤, 노래, 시, 의식, 축제, 그다음 기념일 이런 것들은 자, 다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하는 상징들이라면
세 번째 문장. Different cultures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s toward a given species. 다른 문화가 주어진 종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Snakes, for example, are honored by some cultures and hated by others. 예를 들어, 뱀은 일부 문화에서는 존경의 대상이고, 다른 문화에서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뱀 좋아하세요? Rats are considered pests in much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greatly respected in some parts of India. 또 다른 예시, 쥐들은 유럽과 북미에서는 해충이라고 여겨지고 유해동물이라고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엄청나게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쥐를 신의 영역으로 막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 뭡니까? 다양한 문화에서 어떤 주어진 종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죠. 자, 여섯 번째 문장,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예시가 또 나오고 있어요. 앞에 예를 들어놨는데, in Britain, 영국에서는 many people dislike rodents. rodent는 설치류, 쥐, 토끼 같은 설치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치류를 싫어하지만 and yet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devoted to breeding them. 하지만 여러 단체, 연합들이 있어요. 설치류를 기르는데 헌신하고 있는 연합들이 있습니다. including the National Mouse Club, 전국 쥐새끼 클럽, and the National Fancy Rat Club, 전국 예쁜 쥐새끼 동아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건 뭐에 대한 예시예요? 요거에 대한 예시는 아니잖아. 영국 내에서니까.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예시로 봐야 돼? 제시문에 대한 예시로 봐야 되겠네. 그지? 영국이라는 하나의 문화 내에서도 쥐에 대해서, 설치류에 대해서 개인적인 태도에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 6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뭐, 되게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꽤 낮았다. 글을 대충 보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 정도는 가볍게 풀만한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뭐냐? 지금 오늘 집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이거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 파일. 딱 70분 동안 시간 제고 풀어야 돼. 막 700분 풀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간 단어 과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램 영어 기출 모의고사 1회 체크업 테스트 금요일 날 줬잖아. 체크업 테스트라고 줬어요. 그거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네. 알았지?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이거 듣기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지?